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가 글로벌 경제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심층 분석 경제부 신용훈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신 기자, 먼저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에 이르게 된 이유, 정확하게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실리콘밸리 은행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주 고객이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입니다. 스타트업들의 경우에는 일단 사업이 초기이고 초기에 자금을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때문에 기존에는 이들 대상으로 은행 대출 영업이 상당히 잘 됐었습니다. 은행도 대출도 많이 일으키고 거기서 수익도 많이 났었고요. 예. 하지만 이 기준금리가 오르니까 기업들이 금리 부담에 더 이상 돈을 빌리지 않게 되고 투자도 하지 않게 되면서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들이 대출을 안 받아가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 낼 곳이 마땅치 않았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단순히 뭐 수익이 줄어서 파산을 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SVB는 고객들이 맡겨놓은 예금을 이제 채권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동안 수익을 냈던 그 은행 영업에서 이제 그 대출 영업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채권 투자로 좀 손해를 많이 해보자라는 생각에 채권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뭐 은행 금고 안에 채권 형태의 돈이 있다라는 뜻이니까요. 예. 그런데 이 대출 안 받고 버티던 기업들이 돈이 필요해지니까 예금을 이제 조금씩 인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은행이 갖고 있던 현금이 줄어들게 됐죠. 급기야 이 부족한 현금을 채우기 위해서 그동안 투자했던 채권을 팔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채권의 경우에는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떨어지는 구조거든요. 예. 때문에 금리 낮았을 때 산 채권을 금리 올랐을 때 팔면 손해가 되는데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제 급전이 필요하다 보니까 은행은 이제 채권을 팔게 됩니다. 손해를 보면서 팔게 된 거죠. 예. 그리고 또 이 채권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유상증자까지 추진을 하게 되는데 이 사실이 이제 시장에 알려지게 되면서 뱅크런 사태까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실리콘밸리 은행은 미국 내 모든 은행 중에서도 이제 증권 투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고 하던데 미국 내 이런 비슷한 은행들이 또 걱정이 됩니다. 뭐 어떻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SVB와 사업 구조가 좀 비슷한 은행들, 규모가 비슷한 은행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은행들의 줄도산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또 제2의 리먼 사태가 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자산 규모를 보면은 2,090억 달러 정도입니다. 미국 전체 상업은행이 2,124개, 지난해 네. 말 기준으로 2,100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16번째 규모거든요. 1위인 JP 모간 체이스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자산 규모가 각각 3.2조 달러, 2.4조 달러니까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이죠. 예. 초대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작은 규모의 은행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파장이 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미국의 빅스텝 우려가 줄면서 한국은행도 금리 동결에 나서는 것 아니냐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폐쇄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아직은 이번 사태가 글로벌 금융, 경제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많고 미국 실리콘밸리 뱅크 SVB 파산이 아직 우리 금융시장에는 큰 충격을 주고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SVB가 신생 기술 기업에 집중한 특수성이 있는 은행인데다 미국 정부에서 예금 전액 보호 등 선제 조치에 나서면서 시스템 위기로 번지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입니다. 실제 오늘 국내 금융시장은 예상과 달리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초 오름세가 예상됐던 원달러 환율은 20원 이상 급락해 1,301원에 마감했습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이 SVB 파산의 최대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미 연준이 긴축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강달러 현상이 오히려 누그러진 겁니다. 미국 긴축 공포감이 줄어들자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도 한 달 만에 다시 기준금리인 3.5%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SVB 사태로 연준의 3월 빅스텝에 제동이 걸리게 되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동결할 것이란 관측에도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아직 국내 은행의 연체율 등 건전성이 양호하다지만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의 유동성 부족이 나타나 전체 금융기관을 흔들 수 있다는 점도 한은의 추가 금리 인상을 망설이게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오는 14일 미 소비자 물가 지수 결과 등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 인플레이션 숫자가 여전히 높게 나온다면 시장이 다소간 불안하더라도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빅스텝까지는 아니더라도 베이비 스텝 수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결국 한해는 연준의 인상폭, SVB 사태 이후의 금융 안정 상황, 환율 추이 등을 끝까지 지켜본 후 다음 달 11일 열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미국 정부와 연준이 발빠르게 예금 전체를 보장하면서 일단 급한 불은 껐는데 여전히 걱정은 됩니다. 혹시 국내에 있는 은행들까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사실 뭐 그런 의문점들이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문가들의 의견은 큰 영향은 당장에는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SVB와 국내 은행들의 사업 구조가 근본적으로 좀 다르기 때문인데요. 네. 이번 파산 사태를 국내은행과 연관되는 것은 좀 무리다라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이 SVB는 스타트업 대출이 많고 또 예금 투자도 채권이 절반 이상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우리나라 국내 은행들은 예금을 대부분 이 주식이나 고위험 자산 등에 투자를 하지 않고 대출로 돌렸다는 점이 상당히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국내 은행들은 대출 영업이 고금리임에도 상대적으로 잘 됐다. 그래서 자금을 좀 안정적으로 굴렸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연체율이 높으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시중은행들의 연체율은 0.25%포인트로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 은행들의 사업 구조와 영향을 김보미 기자가 취재했는데 함께 보시죠. SVB나 실리콘밸리에 익스포저가 있는 국내 은행은 없다. 정부는 SVB 파산이 국내 은행권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을 수 없고 사업 구조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SVB 파산은 주 고객인 IT, 바이오 스타트업들이 성장 둔화로 현금 흐름이 부족해지자 대거 예금을 인출하려는 데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국내 은행권은 개인과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고객층이 다변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분산돼 있습니다. 여기에 SVB는 예금주들로부터 끌어모은 자금의 절반 이상을 미 국채 등에 투자해왔는데 금리 상승기 채권 가격이 급락하면서 큰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국내 은행권은 예수금의 95% 내외가 대출로 나가는 구조이고 대손 충당금은 이미 부실 채권 대비 2배 이상 쌓아둔 상태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한 이금융권과 PF 대출 부실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평균 연체율은 3%로 전분기 대비 0.4%포인트 급증했습니다. 합산 연체액도 3조 원을 넘어섰는데 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더불어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최근 3년 내 최고치를 찍은 상황. 부동산 PF 대출을 많이 한 그 금융회사가 부실화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고 또 금융위기는 되게 전념하거든요. 중소은행에서 뱅크런이 일어나듯이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고. 막연한 불안감이 자칫 뱅크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출 부실화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도록 금융당국에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회사들의 자산 건전성과 손실 흡수 능력 등을 재점검하는 한편 비상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한 점검 역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예, 또 국내 은행들은 엄청난 이자 마진을 바탕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냈고 그만큼 또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가 또 관심입니다. 고금리 압박을 받고 있는 거 사실 국내 은행들도 마찬가지인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때문에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부동산 PF 대출이라든가 부실 가계대출 우려 문제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가 됐었습니다. 예. 하지만 미국 은행처럼 뱅크런으로 급격하게 파산에 이르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당장 우리나라 은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긴 어렵고요. 다만 현재 미국에서 추가적인 조처를 취하고 있긴 하지만 이후에 비슷한 사건이나 관련된 기업에서의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추가적인 금융 불안정성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러한 사태의 경우에도 그 이전에 있었던 개별적 사업 산안 자체가 바로 영향을 준 것은 아니고요. 다만 연속적으로 사태가 발생하면서 네, 이런 잇따른 금융 리스크의 가상자산 시장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가상자산 은행인 실버게이트 캐피탈이 이제 청산 소식에 급락을 하더니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다시 또 반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미국발 악재,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나비 효과 우려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민재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실버게이트 등 미국 은행발 위기에 최대 120조 원 이상 증발했던 가상자산 시장. 이틀 만에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도 공포로 떨어졌다 중립으로 올라섰습니다. 미국 정부가 실리콘밸리 은행 관련 예금주를 완전히 보호하기로 결정을 내리자 눈치를 보던 투자자들이 저가를 노리고 매수를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작년에 상당히 안 좋은 일이 상당히 많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미 좀 바닥을 칠 때까지 많이 쳤거든요. 과잉 긴축에 따른 SVB 파산에 놀란 미 연준이 금리 인상에 주춤거릴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안심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일단 외부 변수로는 위험해서 안전자산으로 이동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자산을 회수하면서 유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됩니다. 내부적으로는 자금 조달 창구인 은행이 불안해지면서 가상자산 업계가 사업 전개에 소극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지난해 크립토 윈터를 이끌었던 루나테라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다시 흔들릴 위험이 크다는 불안감 역시 문제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발행사들의 은행이 예치가 되어 있는데 그 은행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크립토 시장이 다시 한번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편 이르면 이달 내 미국 SEC와 리플의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 소송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리플이 패소할 경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가상자산들이 무더기 퇴출될 수 있어 추가 악재에 대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처럼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앞세운 이 특화은행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벤처 기업계에서도 이 실리콘밸리 은행과 같은 이 전문은행 설립을 좀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이번 사태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동안 정부가 시중은행들 과점 해소한다고 특화은행, 전문은행 설립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많이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효성 논란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실효성 논란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과거에 인터넷 은행들 설립해서 지금 3곳이나 추가로 나왔는데 과연 이게 매기 효과가 있었느냐라는 부분을 좀 문제 삼고 있고요. 또 선진국처럼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 상황에서 은행 수만 눌리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스타트업 전문은행인 SVB 그리고 가상자산 전문은행인 실버게이트가 파산하면서 이런 주장에도 상당한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심층 분석 경제부 신용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